몰입이 뭐길래 칙센트 미아의 몰입, 황농문 몰입, 짐퀵 몰입, 다들 몰입 가지고 난립니까? 이 개념이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나름의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별 어려운 개념도 아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100세 인생에 손해보는 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개념에서 실천 방법까지 칙센트 미아의 몰입 바로 시작해보시죠. 불행하게도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가정에서 설상가상으로 선천성 장애를 앓은 채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집에서 준수한 외모에 건강한 신체로 태어난다. 우리는 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개락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어느 지역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아진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변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연히 터진 사건이 한 사람의 진로를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처럼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다. 만사가 사회 문화적인 인간의 공통 조건 혹은 우연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성찰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리라. 하지만 다행히도 개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타고난 운명의 굴레를 바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다. 세상이 불공평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어쩔 겁니까? 컴퓨터 게임처럼 캐릭터 삭제 누르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주어진 조건에서 방법 찾아봐야죠. 운명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내 삶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조언 같이 들어봅시다. 삶은 경험으로 구성된다.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시간을 슬픔, 두려움, 지루함 같은 감정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바깥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내부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써먹지 못할 경우 우리는 좋은 감정의 극히 일부만을 맛보게 된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겠노라면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꿈이 없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 삶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목표를 얼마나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구하느냐는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추스를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 걸림돌 없이 우리가 선택한 과제에 에너지를 온전히 투입할 수 있다. 결국 내적 동기부여든 외적 동기부여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중해야 할 어떤 목표도 갖지 못하고 마지못해 일을 하는 상태보다 삶의 질을 훨씬 끌어올려준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자아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테레사 수녀와 마돈나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두 사람이 평생토록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목표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관된 목표의 추구 없이 일관된 자아를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제대로 투입해야 한 사람의 경험에 질서가 생긴다. 이 질서는 시간이 흐르며 개성 있는 자아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엔트로피가 최고로 높은 상태, 즉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극도로 산만해 정신이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한 상태는 놀랍게도 아무런 할 일이 없을 때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할 일 없음에서 오는 권태감이라는 게 사람 정말 피말리게 만들죠. 별다른 일정과 계획이 없는 날이 하루 이틀일 때는 괜찮지만 일주일만 넘어가도 마음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루함과 권태감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더 길어지면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높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된 마음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들어봅시다. 평상시의 마음은 정보의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다. 생각은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런히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두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순으로 가득하다. 감정, 목표, 사고가 일치하지 않고 의식 안에서 격투를 벌이며 우리는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을까? 가령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 우리는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공기, 눈 덮인 나무에 주의를 집중한다. 갈등이나 모순을 의식할 여유가 없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았다간 눈 속에 고꾸라진다. 우리는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한다. 몰입은 쉽지도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등반가라면 산에 오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할 때, 성악가라면 높고 낮은 성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노래를 불러야 할 때, 뜨개질하는 사람이라면 자수무늬가 이제까지 시도했던 그 어떤 무늬보다 복잡할 때, 외과 의사라면 순발력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수술이나 새로운 기법으로 수술할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한다. 보통 사람은 하루가 불안과 권태로 가득하지만 몰입 경험은 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강렬한 삶을 선사한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몰입 후에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무작정 오늘부터 몰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설정해봐야 내 실력이 개판이면 몰입이 아닌 걱정과 불안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반대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과제를 설정하면 결국 권태와 느긋함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현 상태입니다. 내 인생에 목표라는 게 있기는 한지, 목표가 없다면 무슨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며, 목표가 있다면 난이도를 변경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력을 높이는 게 우선일지, 당장 이런 것들부터 확인해야 한단 말이죠.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들어봅시다. 뭐든지 말은 쉽다. 습관과 사회적 관성의 압력이 워낙 크게 작용하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어떤 일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밤에 일기를 적거나 하루 일과를 반성하는 버릇을 들여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추려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활동이 명확히 드러나면 바람직한 활동은 빈도를 늘리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빈도를 줄이는 새로운 실험에 나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옆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포착해야 한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실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뜻밖의 일하기를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TV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데서 더 큰 즐거움을 맛보았는지도 모르며, 혹은 그 반대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바이오리듬도 확인해보라. 하루의 질감은 아침부터 밤까지 시시각각 달라진다. 어떤 리듬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요일이나 좋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자신의 취향을 알아내야 한다. 더 일찍 일어난다든가, 오후에 낮잠을 잔다든가, 식사 시간을 바꾼다든가 하는 식의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도 최선의 리듬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 직장 생활에 도저히 흥미를 못 느끼겠다면 여가 시간만이라도 몰입할 수 있는 참다운 기회를 찾아 나서라. 그것은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행히 이 세상은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시인이나 음악가, 발명가나 모험가, 아마추어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나 수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 세상에는 보고, 듣고 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흥미를 느끼는 건 그만큼 거기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마라톤, 암벽 등반, 카드놀이, 연극은 관심을 기울여 그 세계의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터득한 사람에게만 지루하지 않게 다가온다. 현실 어디에 눈을 주더라도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대상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지루하다는 넋두리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관심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경험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며, 그것은 삶의 질로 직결된다. 식센트 미아이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내면의 목표든 외부의 가시적인 목표든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에 비해 훨씬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 실력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몰입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어진 여가 시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몰입하는 환경으로 바꿔볼 수도 있으며, 또는 다양한 분야에 공을 들여 관심 분야를 점차 넓혀가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되었든 세상에는 볼만한 것, 할만한 것, 들을만한 것이 충분히 널려 있으니 그것들을 지혜롭게 10분 활용해 봅시다. 노잼 인생에 질려 지금부터라도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식센트 미아의 몰입의 즐거움이었고, 몰입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 인간관계 등의 여러 주제에서 삶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일단 읽어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